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정입니다. 어제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2%대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또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낙폭을 키우다 그래도 일부분 하락폭을 만회하며 1.8% 약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일 10년물 국채 입찰이 시작됩니다. 연준 이사들의 발표도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또 최근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락 마감한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소개해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한세실업 최고가 기준 상승률 12.8%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스판덱스 업황 회복 본격화에 강세 보이는 효성TNC 13.5%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극동유화입니다. 최고가 기준 26%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10월 24일에 언급해 주신 삼보산업 36%대 상승 달성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의료 AI 기업인 뷰노인데요. 6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반도체, 의료기기 관련주로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기대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양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파란불 켜낸 업종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제약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님의 예상이 딱 맞아 들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어땠습니까? 태초마을로 돌아갔다. 무엇이 말이죠?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됐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2차 전지 섹터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봐야 될까요?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라는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2차 전지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움직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혹은 오늘 나온 음봉이 무엇이다? 쇼커버링을 통해서 공매도 자금이 빠져나간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에 오늘 올랐었던 건 뭐가 있었습니까? 빈대 관련주 있었죠. 빈대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의료기기 관련주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오후장에는 정치 테마까지 한 번 더 올라와주는 장세를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만 바라봤을 때 내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보이시나요? 안 되겠죠. 정치 테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빈대 관련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빈대와 의료기기는 둘 다 합쳐서 제약바이오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빈대와 의료기기 관련주는 내일 오전장을 빨갛게 물들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으세요. 그거를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무엇이냐?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자,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하락으로 끌고 갔었던 테마 2차 전지 중에서 자, 그럼 첫 번째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하락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오늘 어제 만들었었던 시가를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었다. 그러면 포스코 지주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요? 포스코 뭘 볼까요? 퓨처엠 한번 봐볼까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 포스코를 봤으니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봐야 될 겁니다.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시가를 이탈하지는 않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가 보여주는 모양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잣대가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어제 종가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위아래로 무엇입니까? 오늘 시가의 갭을 큰 폭으로 띄워놓고 그 상황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였었다라는 건 에코프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다른 포스코 관련주들은 하락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실질적인 영업을 만들어내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어땠습니까? 어제의 시가를 깨지 않았다. 그리고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오늘 가격을 지켜내 주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떨게 만드는 장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만 키 맞추게 하는 게 아니겠죠. 내일 마찬가지로 포스코 관련주들 너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그 가격을 지켜주고 BM은 그만큼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에코프로가 한 번 더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 다음 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모두가 다 일제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을 막아보자. 그 말은 즉 지수를 상승시키자라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국장의 결단으로 인해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냥 빠져나가게 두겠습니까? 지금 이미 공매도 자금은 수익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 구간에서 얌전히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움직임처럼 보여줘 놓고 무엇을 통해서? 거품 껴있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거품이 끼어있는 상태인데 이 거품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이 자금을 팔지 않더라도 급격하게 공매도가 정지되면서 올라갔었던 상승분만큼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공매도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쇼커버링이 나오는 시장 상황을 한 번 더 연출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아직 공매도 자금 다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자금이 나가려면 매수해야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면 공매도한 사람들 입장에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랄라?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내려왔네? 좋아할 테니까 그 상황에서 에코프로가 지켜진다면 무엇으로?
해당 종목들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켜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면 공매도 투자 자금이 갑작스럽게 쇼커버닝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기준으로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상승분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논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공매도가 말이죠. 공매도는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거품이 껴있다. 그런데 공매도가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적정 주가다. 혹은 가치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공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선 무차익 공매도도 들어와야 되는 판인데, 그 말은 뭡니까? 무차익 공매도 또한 낙폭을 심화시키겠지만 그 낙폭의 심화 끝에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엔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사서 공매도한 자금을 털어내야 공매도한 세력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낙폭 과대가 생기는, 그러면 이 낙폭 과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진입을 합니까? 보조 지표로 얘기를 해보자면 엔벨로프가 있겠죠. 엔벨로프를 통해서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방법 또한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 내년 6월까지 우리 시장에 자금이 크게 깃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정지되면서 금지되면서 우리 시장 살려주는 것처럼 보여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면서 보여줬었던 움직임, 하락입니다. 하락. 코로나 때는 어느 나라건 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건 다 반등했어요.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않아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매우 안 좋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공매도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되느냐? 자, 보시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는 어렵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실 겁니다. 2차 전지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2차 전지에 거품이 빠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쇼커버링이 나와준다면 개별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수를 따라서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또 뭘 봐야 됩니까? 반도체 섹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지금 바닥 구간을 디뎠어요. 여기서는 더 올라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약주 마찬가지죠. 합쳐서 AI 관련주 보셔야 될 거고요. 의료 앞에 한번 붙여보죠. 그러면 의료 AI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의료 관련주 중에 기기 쪽이 올라갔으니까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제약바이오 반도체와 섞여 있지만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테마가 나뉘어져 있고 그 테마 중에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테마에 대한 종목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매매하시는데 유용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진 기간이 최근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테마로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해서 기다린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에 반도체 테마까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효성TNC입니다. 효성TNC는 의류와 무역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의류 관련주 중에 꼭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뭐 있었습니까? 영원무역, 한세실업 있었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의류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의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면화의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도 한몫했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다. 업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27일 날 토르시노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글로벌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주식회사 효성에서 섬유랑 무역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 재상장된 기업이 효성 TNC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갔을 때 포착됐었던 날 10월 27일 32만 6천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대비로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13.65%, 8거래일에 13.65% 수익 구간인데 아직까지도 상승 중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상승 중이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시장이 박살나던 말던 나는 간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포착됐었던 걸 보니 토르시노입니다. 그러면 토르시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0월 27일 날 토르시노 중에 5번째 보라색깔 신호가 포착된 종목인데 성과 검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무엇이 뜨느냐? 효성 TNC 하나만 뜨네요. 그러면 효성 TNC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가격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10월 27일 날 빗기둥이 떠 있고 그 다음 8거래일 동일하죠. 그러면 하이로우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이로우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대비 종가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종가까지 기준으로 13.5% 수익 구간이고 상승 중이다라는 거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관련주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겠느냐?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 맞죠? 600일 차트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에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 첫 번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얼마입니까? 46만 원 가격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4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짧게 바라본다면 4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40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 위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격에서 눌림과 지지를 통해서 주가를 한 번 더 눌러준다면 그 자리는 재차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의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 효성 TNC였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오색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일지 한번 같이 만나 뵙고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 보유 종목에 관한 여러 고민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나섰습니다. 보유 종목에 관한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장, 목돈 만들기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진행해 보면서 원금 회복도 하실 수 있고요. 계좌 정리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상담이라고 단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상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수식 있으시면 내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 받아가셔서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보유해도 된다. 왜?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가장 선봉군에 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10월 30일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는 체외암 조기 진단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대장암 진단 키트인 얼리텍,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죠. 방광암 진단 키트인 얼리텍 BCD가 나왔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22년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당해 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도 중요합니다.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냐? 왜?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아직까지도 건재하다. 그러면 해당 종목의 위치만 낮다면 우리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좋은 그림 뭐였습니까? 자, 8월 달, 9월 달 선을 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뭐였습니까? 바로 초전도체, 맥신, 양자물질 관련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시기.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 4일까지는 어땠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가 끼면서 주가가 모두 일제히 하락했었던 시기. 그러면 10월 달부터 중순까지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또 한 번 주가가 하락했었던 시기를 맞이하고 나온 메가토르의 3연봉.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진입 신호를 안 드렸습니다. 왜? 전쟁 관련된 이슈와 추석이라는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죠. 칼날이 땅에 떨어졌다가 튕겨 올라올 때 몸통을 잡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죠. 왜? 첫 번째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을 때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는 이 시기 동안 언제부터였습니까? 이 시기 동안 상당히 많은 메가토르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캔들의 움직임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조만간의 하락이 멈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날짜는 10월 30일 종가 14,850원이죠. 자, 그러면 종가 대비 수익률이 지금 10%가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메가토르 기법에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검은색 저항선이 2차 매도, 파란색 저항선이 3차 매도죠. 그런데 아직 2차 매도 자리도 오지 않았고 오늘 제약바이오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이어지겠습니까? 상승을 위한 발돋움이겠습니까? 거래량 없습니다. 거래량 안 붙고 있잖아요. 여기랑 이곳이랑 과거랑 현재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지금은 세 발의 피입니다.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검증의 시간. 정말 이 종목이 포착이 됐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최인성의 메가토르 종목이라고 성과 검증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성과 검증을 누르면 오른쪽에 리스트가 나오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봐볼까요? 3,000단 제약. 자, 차트가 너무 크니까 짧게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일 겁니다. 자, 보시죠. 3,000단 제약. 아무것도 표현된 게 없습니다. 다만 표현되지 않았어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신세계. 마찬가지로 지주사이면서 주가가 포착되지 않았지만 10월 30일 기준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했었다. HL만도도 주가가 그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법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수가 반등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들이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상승을 보여줄지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종목들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 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들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노믹트리. 포착이 됐죠? 3번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단에 매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진입할 때부터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차 매도를 했고 이제 2차 매도를 기다리고 있다. 2차 매도 자리까지 언제 올라오겠느냐?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대장암과 방광암 진단 키트가 방광암 같은 경우에 얼리텍 BCD가 미국에 이미 진출을 했죠. 그로 인해서 판매에 대한 실적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메가토르 기법은 기본적으로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가기에 더 적합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날짜 보겠습니다. 10월 30일 보여지시나요? 10월 30일에 포착된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자 그러면 10월 30일에 다른 종목은 없느냐? 같이 한번 보시죠. 박셀바이오 포착 안 됐습니다. WCP 마찬가지 포착 안 됐죠? 없네요. 더 이상. 그러면 10월 30일에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종목은 지노믹트리 하나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이 얼만큼 났는지는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0일 기준으로 찍어보면 10.3% 수익 구간.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점과 저점이 풀려 있죠. 체크하게 되면 22% 수익이랍니다. 말이 안 되죠. 왜? 22%라는 이 수치는 우리가 진입했었던 10월 30일의 저점부터 오늘의 종가가 아니라 오늘의 고점까지를 이었을 때 22%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매매겠죠. 우리가 진입하는 날 저점에서는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오늘 고점에서 전량 팔지 못했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종가에 매도했을 경우의 수익이 얼마다? 10%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익률. 그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들어가 보죠. 써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종가랑 한 틱 차이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귀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하던 시간에 그 가격이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최근의 근사값 정도. 하지만 제가 장이 끝난 3시 반 이후의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렸으니까 저 믿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시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왜 예시 종목이냐?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은 날 포착이 돼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 매매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OLED 태양광 관련주 뭐였습니까? 어제 똑같이 들고 나왔었는데 어제 5글자였었던 종목은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그런데 테마가 너무나 똑같죠. 하는 일이 반도체 관련주였었고요. OLED 하고 있었고요. 태양광 하고 있었지만 OLED의 시장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태양광은 전기차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사업 분야 자체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시클리컬 산업군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들 같은 뭡니까? 제가 시클리컬 산업을 말씀드릴 때 자동차를 표현했었죠. 자동차는 교체 주기가 있다. 차량을 바꾸는데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가치가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전기차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클리컬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로 교체 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태양광 패널을 많이 깔아놓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한 번에 받아들여서 그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흡수해서 전기로 전환시키는지에 따라서
소모성 제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클리컬 산업으로 분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태양광과 OLED로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 반도체 쪽으로만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종목과는 관련이 없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말을 왜 드리냐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특정 국가에서 이미 시한부를 내렸어요. 2030년까지, 2035년까지만 판매하고 더 이상 내연기관 차량 판매하지 말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가격이 갑작스럽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A사 차량들, 지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A사 차량들이 4천만 원이 넘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시클리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를 들어 2030년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그 국가로의 판매는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내연기관 차량들의 시클리컬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지금 23년 거의 끝나가죠.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6년 동안 타고 내가 그 차를 내연기관 판매 중지가 안 되어 있는 나라로 수출을 보내지 않는 한 탈 수가 없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내연기관 시장과는 반대로 전기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이 그것을 못 따라가서 2차 전지 관련주 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공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전기차는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섹터가 아니라 전기차 섹터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2차 전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다시 한번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7월 달부터 했습니다. 7월 달부터. 계속. 왜? 2차 전지는 결국엔 뭡니까? 채굴하는 만큼, 광산을 계약하고 채굴하는 만큼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급에 턱걸이가 오면 공급이 멈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행복 회로를 굴려보죠. 전기차의 수요가 또 한 번 증가될 수 있는 건 언제겠습니까? 자율주행 레벨 4. 그리고 한 번 더 레벨 5. 이때는 수요가 또 한 번 증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율주행 외에도 내연기관의 판매 금지로 인해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내재 가치로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 바로 전기차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설명하다가 너무 많이 왔죠? 그런데 반도체 설명하다 왜 너무 많이 옵니까? 자율주행 할 때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전기차 만들 때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인터페이스, 센터페시아 무엇으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반도체로 장식되어 있잖아요.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테마로 움직이느냐, 어떤 섹터로 움직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그리고 의료기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투자의 심리 주체가, 투심 자체가 어느 쪽으로 쏠려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과 테마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식의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나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 눈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월 3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11월 6일에 히든 종목 원이피엑스와 같은 테마다라는 설명 드려본 이유는 어제 가지고 나왔었던 히든 종목인 원익 IPS와 하는 일이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딥니까? 7월 달에 이미
포착돼서 주가의 상승분을 맛봤었던 종목이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했어도 수익이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자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10월 3일의 종가는 27,850원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종목이 더 갈까요? 못 갈까요? 저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 또한 잘 보세요. 이만큼 안 터졌죠? 그리고 심지어 올라갔는데 줄었습니다. 아직 한 발 남은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 횡보의 자리를 며칠은 만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토르 신호가 포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종목 땡땡땡땡땡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또 반도체 관련주예요. 비메모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올 때 이거 제발 올라가지 마. 오늘은 아니야. 왜? 해당 종목 어제 포착돼서 노란톡방에서 이미 종가 베팅 종목으로 나간 기업인데 오늘 자리가 한 번 더 진입하기에 너무 좋아 보여서 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중에 팹리스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입니다. 팹리스는 휴대폰,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회로 설계, 개발 및 일괄 외주 생산 상용화하여 고객사에 판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팹리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반도체를 만들고는 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팹리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주력 제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모바일 카메라용 AF 드라이버 IC, 그리고 모바일 LCD 아몰레드 전원 IC, 그리고 LED 조명 드라이버 IC 등 IC와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큰 기업이다. 하지만 무엇도 하고 있다? 의료기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기업이 의료기기 쪽으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당 측정기 디살라이프가 얼마나 기대감이 있느냐? 무엇으로 한다는 겁니까? 침으로 몸속 당을 측정하는 기기라는 겁니다. 30초만 물고 있으면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개발 중인 기업 4곳 중 개발 속도가 가장 앞선 업체가 해당 기업이다. 궁금하시죠?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자, 모멘텀으로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탐색 임상 실험을 했는데 정확도가 92.5%가 나왔다라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침으로 혈당을 측정했는데 우리가 주사로 측정하는 혈당 수치와 동일한 퍼센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은 임상 안 했습니다. 임상을 한다라는 내용이 뜨면 1차 상승, 그리고 이미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하는데 그때는 탐색하는 대상을 좀 더 줄인다고 합니다. 6개월 이내에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디셀라이프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상용화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국내 자가혈당 측정기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내 자가혈당 측정기의 점유율은 지금 아모센스라는 기업이 1위입니다. 아모센스를 넘어가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입하기에 매우 좋은 자리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모멘텀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아이센스입니다. 아모센스가 아니라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아이센스는 I라는 글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청소년 센스로 바뀌었죠?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이센스는 지금 청소년 센스라고도 별칭이 붙어있는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한미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황 중에 지금 비메모리 쪽은 아직까지도 좋아요. 무엇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차트로. 그죠? 어딥니까? 52주 신고가는 진작에 넘어간 자리. 그런데 아직도 하락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추석이라는 악재,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지키면서 그 박스권을 돌파해 준 종목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종목.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 우리가 언제 진입시켜 드렸습니까? 해당 가격 구간에서 이미 우리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한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다. 왜 이 종목을 여기에서 진입할 수 있었느냐?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추석이라는 악재 있었고 전쟁이 있었는데 주가가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 자꾸 그 자리를 버텨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기법이 포착되지 않았음에도 제가 진입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올라갔었던 상승분은 아이센스와 같은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반도체로 인해서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살라이프보다 더 반도체의 비중이 큰 팹리스 기업이죠. 그런데 왜 여기 있냐는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이미 토르 기법이 포착돼서 수익을 맛봤었던, 자, 여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게 맞겠느냐?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왜? 둔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넘어가 주면 되지. 욕심 부리고 한 번에 올라가면 그만큼 반납입니다. 자, 토르 신호가 포착됐을 때의 가격을 이탈했었죠. 이탈했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지금 진입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수익금의 최고값치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60% 조금 넘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당 종목을 지금 진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해당 종목은 10월 6일 종가 22,200원에 이미 진입을 했고 여러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내일 시장에서 22,200원에 미리 예약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시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입하신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률보다 더 큰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종목, 이번엔 네 글자입니다. AI 관련주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겠죠. AI 관련해서는 네 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그래픽 데이터베이스까지 있는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고객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니즈에 최적화된 총 3개의 분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3개의 사업은 심층 질의 응답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GPT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 학습 기반 증강 분석 빅데이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XR, VR들과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 5년 정도 전부터 나왔었던 의료계를 뒤흔들려고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해당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미리 집도를 해보고 그것대로 시나리오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연구 재료가 내려왔었던 인텔의 노력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으로는 구글 협력 세계 최고 가상현실 인공지능 AI 결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친구다. 자, 그리고
7일 어제죠. 삼성 AI 포럼 2023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AI 시장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거렸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와 더불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테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관련주로는 코난테크놀로지, DIT, 루닛, 마음 AI 등이 있습니다. 관련주는 그냥 짧게만 보시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난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박스 구간이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시세가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DIT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껄끄럽다. 차라리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종목을 진입하는 게 맞겠다. 그럼 DIT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루닛은 뷰노 기억하셔야 됩니다. 뷰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았고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루닛도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하루 이틀 내지 5거래일 정도 해당 가격 구간에서 횡보한다면 매우 맛있는 먹거리의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위치를 보시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돼서 이미 수익을 만들었었지만 만들기 이전에 첫 번째 산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같다. 그 말은 여기에서 세 번째 산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 일정 가격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종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27,900원. 그러면 이 종가보다 주가가 낮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미 어제 진입한 회원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시청자분들 기준으로는 10%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3% 이상에서 1차 분할 매도가 이미 진행된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가져 나왔었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 3.95%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간 외에서 3.12%인가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윗꼬리를 달면서 1차 수익 구간을 만들어 줬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분할 매도한 가격을 27,9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도 가능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유정 앵커님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추천부터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히든 종목이 소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 의료기기 관련주고요. 두 번째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였습니다. 종목명을 아신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세요.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됩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토르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받는 번호에 샵 0082 누르시고 최인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의료기기 관련주로 반도체 시장 업황 개선 기대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요. AI 관련주로 의료 AI와 더불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종가 베팅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방송이 끝난 직후에 공개됩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